가을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40도 안팎의 폭염은 기세가 여전합니다. 여기에 태풍도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면 입추, 가을의 시작인 절기인데 지금 같은 폭염이라면은 입추 매직은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입추는 절기상의 가을이지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도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실제 최근 30년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이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입추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35.9도였는데요. 올해는 내일 서울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서 최근 10년 입추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번 더위가 정말 유독 오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날씨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중열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네,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금이 계절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도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대체로 붉은 가운데 유독 이렇게 검붉게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티베트 고원인데요. 이 티베트 고원이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기온이 오르게 되면 이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도 이렇게 강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까지 덮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 이 두 고기압이 동시에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 이 뜨거운 공기가 계속 갇혀서 폭염도 좀처럼 힘을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에 서울이 도쿄나 대만보다 더 기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뚜껑을 덮은 프라이팬이고요. 일본과 대만은 이 구름이라는 그늘막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화면 다시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 중층,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건조 공기인데요. 이 우리나라는 중층의 건조 공기가 대기를 안정시키면서 이 구름의 발달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에 의한 열 축적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도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이 대만과 중국 남부 같은 경우에도 이 구름이 발생하면서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서울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이 열돔 때문인 겁니까? 맞습니다. 이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위로 활발하게 올라가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두 고기압이 대기 전체를 덮으면서 공기를 계속 아래로 누르고 있어서 비구름이 오래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제와 어제는 상층에서 내리누르던 힘이 다소 약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충남 아산과 전남 영광에는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하게 쏟아졌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높게 쏟아오는 뭉게구름이 이 퇴근길에 노을에 붉게 물들여서 유난히 눈에 띄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런 소나기 구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비는 굴지적으로 짧게 지나가는 소나기여서 폭염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자, 김민경 기자가 직접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기온을 관측을 해봤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돌면서 지면 온도를 관측해봤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이 반대로 나무가 많은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한강 위는 어떨지 한남대교로 이동을 해보니까 이 지면 온도는 51도가 찍혔었고요. 이동 중에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자, 남부 지역은 가뭄이 갈수록 좀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산불 진화 차량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나서기도 했다고요? 네, 이 산불을 끄던 진화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논과 밭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댐과 군위댐, 보연산댐 같은 주요 댐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위가 더할 수밖에 없는 게 태풍 돌핀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런데 14호, 15호 태풍도 지금 생겨났죠? 맞습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네.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태풍 찬홈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구자라는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를 했고요. 15호 태풍 찬홈은 이렇게 일본을 향할 걸로 보여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이 13호 태풍 돌핀인데요. 한때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풍 돌핀이 중국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풍이 좀 가까이 올수록 우리 폭염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오해인데요. 예. 화면 다시 보실까요? 한 수치 모델의 토요일 태풍 예상 위치인데요. 이렇게 태풍이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 예보가 들어있기도 한데요. 기온도 서쪽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반대로 이 공기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동풍이 불게 되면 공기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기상청 예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 39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3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이후 태풍이 중국 쪽으로 멀어지는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약해지면서 이 서울 기온도 36도로 내려가서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예. 13호 돌핀의 그 진로가 상당히 이제 유동적이었는데 일단 중국 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모두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변수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가까이 지나가느냐인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제주와 남해안은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습니다. 이후 중국에 상륙한 뒤에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우리나라 예보 모델 킴 같은 경우에는 10일쯤에 이 태풍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뒤에 14일쯤 남은 비구름이 이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북상하고 이렇게 16일쯤에는 일부 비구름이 이렇게 서해까지도 접근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모델은 9일쯤에 이렇게 상하이 부근을 들어간 뒤에 이 내륙으로 비구름이 이동하고 나서 이 후면 일부가 이렇게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 모델 같은 경우 역시 중국 남쪽에 태풍이 상륙한 뒤에 이 13일쯤에는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주일 안팎의 뒤를 내다본 예측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진로는 물론 이후 비구름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 소식 기다리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동해안에 주말에 호우가 좀 예상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동풍을 더 강하게 불어넣으면서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동풍이 수온이 27도 안팎으로 높은 동해를 지나면서 이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게 되는데요. 이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게 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주말에 강한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에
동해안과 산간에는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많게는 60mm의 비를 예보했는데요.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비는 강도가 약해지거나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